지난 시간에서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마지막 논점 135조로 갑니다. 사령이 출제된다면 135조는 거의 매번 5개 지문 중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갑을 간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있었지만 그 매매계약 체결이 무건 대리 행위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죠. 본인이 원하면 추인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무건 대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볼게요. 1항.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엔더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면 그죠. 그때 가장 기본 지문이요. 누구의 선택요?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옆에다가 무과실 책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은 무건 대리는 뭐요? 자신의 대리권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죠? 계약 이행을 하든 아니면 뭐요?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하든 두 가지 중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느 것이냐를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요. 각종 시험에서 무건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서 쏘인다 그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상대방이 행위 당시에 갑이 대리권 없음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었다. 그때는 전항의 구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령 문제가 뜬다면 가장 먼저 살필 게 무건 대리인 갑이 뭐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능력자인지 제한 능력자인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돼요. 만약에 행위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였다면 뭐요? 옳은 갑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지문을 바로 확인하면 돼요. 이자가 능력자라면 뭐요? 5개 지문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그 지문만 찾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살필 게 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제한 능력자인지를 봐야 돼요. 즉 아무리 무건 대리 나쁜 놈이지만 제한 능력자는 우리 법은 뭐요? 철저히 보호다 그죠? 그래서 무건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은 갑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죠. 없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체크하려면 뭐요? 요 부분 체크하면 되죠. 네.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하여서 그죠. 무건 대리, 대리자의 신용 유지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 하에 뭐요? 무건 대리인에게 강력한 책임을 지운다 그죠. 무과실 책임. 자, 이 부분이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출제됐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이자도 잘못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자가 어느 뭐요? 갑에게 위임장을 갖다 줍니다. 근데 병이 뭐요? 위조한 위임장이에요. 내가 A로부터 뭐요? 심부름하고 있다 그죠? A가 너에게 토지 매매 계약에 대리권을 줬다 그죠? 위임장을 본인 명의 위임장을 갑에게 병이 위조해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갑은 뭐요? 당연히 본인부터 이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걸로 알았죠, 그죠? 그렇지만 뭐요? 결론 대리권 없이 행위를 했다면 의뢰 주정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 된다? 져야 한다. 왜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감정이 개입돼서 뭐요? 내 감정대로 엉뚱한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이건 무과실 책임을 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무건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뭐요? 대리에게 기책 사유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건 대리에게 뭐요? 제3자의
범죄 행위로 뭐요? 야기가 되었더라도 뭐요? 책임이 부정될 수 없죠.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인도 잘못이 없어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뭐요? 자신이 정상적인 대리인으로 뭐요? 알았다 할지라도 뭐요? 알았다 할지라도 결론 무권 대리인이었다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답으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의 발생 요건. 자, 일단 밑줄은 긋지 마세요. 본인의 초인이 없어야 되죠. 초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해석상에 조문도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철회가 없어야 돼요. 판례도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적었어요. 판례가 없는 부분은 무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대리권 증명 못했죠. 밑줄 걸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조문이 있어요. 대리권도 증명 못하고 본인의 초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거만 체크할게요. 무권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 행위 능력자야 되죠.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135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요? 손대지 마세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하셔야 되고 마지막도 밑줄 긋지 마세요. 왜? 판례가 없어요. 해석상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 이게 종전에 어떤 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요 사이는 뭐야? 굳이 또 다수 견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부분 두 가지를 칠판에서 제가 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돼요. 해석상이니까. 나머지 조문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뭐요? 제일 주의할 거 요겁니다. 무권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 능력자일 것.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은 무권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져야죠. 무과실 책임. 계약이행 아니면 뭐야?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느 것이냐는 것은 뭐야?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의 선택이죠. 자, 그 다음에 본인과 무권 대리인 관계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리권도 없기 때문에 대리 문제는 아니에요. 대리 문제. 결론 무권 대리인 행위로 뭐요?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럼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뭐요? 어떤 이득이 생겼다면 부당 이득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일반론의 문제지 대리 파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 굳이 하나 한다면 요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요? 계약의 무권 대리를 받죠.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뭐요? 본인을 대리해서 단독 행위를 해왔다 그죠? 단독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없어요. 부활 상대방이 없죠. 그럼 그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뭐예요? 부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 대리 130조부터 135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네,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출제 안 돼요. 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뭐예요? 본인은 추인하지 못한다 그죠? 거기까지만요. 자, 그러면 23회차 기출 문제를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분이 자유롭게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당일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일날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 당시에 옵니다. 자, 볼게요. 협의에 무권 대리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추인은 뭐예요? 전부다 그죠? 전부 추인이라는 거지.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그 다음 보세요.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앞부분 볼 필요도 없어요. 모든 상대방 그죠?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그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 추인은 그죠? 추인의 상대방 본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죠. 확인합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성계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죠. 즉 본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보세요. 무과실 책임을 얻다 그죠?
무권 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가 된 경우 무권 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135조 책임은 부정된다. 말도 안 되죠. 무과실 책임이죠. 무조건 135조 요건이 구비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앞으로 뭐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단골적으로 답이 되는 논점 중에 하나다. 즉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책임 뭐요? 무과실 책임이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요건만 구비되면. 그다음 변경추이죠. 전부 추이만 단독이죠. 변경추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도죠. 전부 추이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4번 지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문화될 수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논점을 봤습니다. 자, 그럼 표현 대리 옵니다.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가 모든 분들이 힘들어한다 그죠? 자, 일단 표현 대리 개념 보세요. 표현 대리란 교과서 무권 대리 중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상적인 유권 대리인을 알았죠. 그렇게 믿음에 상대방에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설이 무과실인 경우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이 있을 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할 목적으로 유효한 뭐요? 유권 대리와 똑같은 법적인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뭐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를 한다 그죠?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세 가지 종류. 대리권 수요 표시한 125조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126조 표현 대리, 그다음 뭐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129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표현 대리 공통 요건 여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크게 힘들 게 없어요. 자, 표현 대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 표현 대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요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죠. 그죠? 이자가 실질적으로는 대리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이자가 보기에는 뭐예요? 이자가 대리 권한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대리 권한이 있는 듯한 뭐야? 외관이 존재해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예 색깔은 뭐야? 다른 색깔로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한다. 거기다 체크하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권 대리를 배우고 있죠. 즉, A의 대리인 갑하고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근데 처음부터 A의 대리라고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권 대리, 표현 대리를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 없지만 뭐예요? 대리인의 본인을 대신한 법률행위인 대리행위는 있어야 되죠. 대리행위 자체도 없는데 그 대리행위가 뭐예요?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무권 대리 중 표현 대리냐 여부는 따질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있어야 한다. 자, 지금부터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어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죠? 즉, 대리행위는 뭐예요? 본인을 위한 것을 밝혀서, 그죠? 현명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지금부터요. 표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미주 볼게요. 대리행위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행위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뭐예요? 표현 대리는 있을 수 없어요. 표현 대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뭐예요? 대리행위 자체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리행위 방식이 없는 경우, 대리행위 자체가 없죠. 그럼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자, 그럼 교과서 예를 지문을 보세요. 교과서 예를 보세요. 자, 이자가 본인부터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럼 본인이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각종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맡겼겠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토지를 뭐예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바꿨어요. 등기한 후.
상대방에서 뭐요? 자기 것으로,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는 토지를 A 토지라고 어렵게 팔았습니까? 자기 것으로 팔았어요? 자기 것으로 팔았죠. 그러면 대리행위 자체가 있었다 없어? 없었죠.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뭐요? 무건대리 모두 다 성립 안 합니다.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자기 것도 아는 것을 팔았죠. 무건한 자의 행위요. 무건한 자의 처분행위. 적지는 마세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속 중요합니다. 판례 보세요. 교과서 판례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죠? 행위 당시에 본인을 위한 것이 뭐예요? 표시해야 되죠. 표시하고 권한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 밑줄 볼게요.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거기다 밑줄 보시면 되죠. 그 다음, 계속요. 단지 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 여기까지. 모용은 훔쳤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는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있을 수 없답니다. 자, 볼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느 날 갑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뭐야? 길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주었다. 보니까 뭐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토지를 팝니다. 어떻게 해요? A의 대리인 갑으로 토지를 파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가 땅 주인인 것이 뭐야? 행세해서 팔았다. 대리행위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요지문이에요. 대리행위가 없다 그죠? 대리행위 없이 사수를 써서 자기가 뭐야? 직접 본인 것처럼 행세해서 상대방에게 매도했다 그죠?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교과서 A와 뭐요? 이 두 가지 반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일단 힘들어합니다. 일단 표현대리가 문제가 되려면 뭐요? 대리권한은 없지만 대리행위 자체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되죠. 그죠?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대리행위가 없는 한은 표현대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요. 또 제목 밑줄 볼게요. 대리행위가 유효해야 돼요. 처음부터 뭐요? 대리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라면 뭐요?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예초부터 그에 따른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죠? 무효면은 누구에게도 효과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대리권은 없지만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그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애초부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여기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느냐? 비법인 사단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 행위는 대리 방식을 준용하죠. 그리고 뭐요? 대표가 뭐요? 근 없이 대표 행위를 할 때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무효라면 뭐요? 표현 대리는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없다 접근하시고 자 볼게요. 첫째 주에 배웠던 거죠. 주식 투자 깡통이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 그죠. 이 같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이죠. 무효죠,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 대리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인 이상 회사의 지점장에게 뭐요? 그와 같은 약정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뭐요? 따질 필요도 없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자, 그러면은 응용해 볼게요. 아직까지 힘듭니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당연히 표현 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죠, 그죠? 자,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에 대해서 뭐요? 총의 결의도 없이 대표자가 상대방 가사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뭐요? 선의 무과실하면 비법인 사단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옵니까 X입니까? X. 왜요? 표현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무효는 뭐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네.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다시 한번
일단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일단은 유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은 누구에게도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 있을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요. 표현되는 세 가지 종류지만 공통점이 상대방은 모두 선의 무과실이죠. 그죠? 선의 무과실. 그 상대방은 표현된 세 가지 모두 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밑줄 그을게요.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법조문상 제3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돼요? 본인을 위해서 존재됩니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돼요? 상대방이죠. 그때 누구를 보호하면 돼요? 이자만 보호하면 되죠. 이자는 따질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즉 대리 행위의 상대방만 보호를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표현 대리의 상대방인 제3자는 동그라미시고 몇 번 출제됐어요. 누구만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덕자는 뭐예요? 표현 대리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전덕자는 뭐예요? 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자가 표현 대리를 직접 주장하지 못한다. 표현 대리는 누구만이요? 이자를 위해서 존재되기 때문에 이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입증 책임이요. 반대로 해석하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실이 있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죠. 그죠? 자,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 제목 밑줄 것이고 입증 책임. 당연히 주장자죠.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누가요? 본인이죠. 그죠? 본인이 접근하시고. 자, 근데 하나 외우셔야 돼요. 표현들이 세 가지인데, 요겁니다. 판례. 근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누가요? 상대방 자신. 그 시험 문제는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돼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표현대리 중 근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뭐예요? 선의 무과실을 누가요? 상대방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판례.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각종 시험의 단골이에요. 우리 시험도 예전에는 표현대리 파트에서 가장 답이 자주 됐던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학자라도 뭐요? 표현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의 악의 가실을 다 누가 입증을 합니까? 본인인데 그죠? 책임을 명코지 않아. 판례도 똑같이 봐요. 근데 갑자기 뭐요? 표현대리 중 딱 하나. 126조 표현대리만 판례가 뭐예요? 학설과 반대로 상대방 자신. 그러니까 이게 각종 시험에서 단골적인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 두 개 해볼게요. 입증 책임 지금까지.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가실이 있다 없다는 누가요? 상대방이. 그 다음에 요거도 그죠. 봅니다. 근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선의 무과실, 다른 말로 나중에 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뭐예요? 상대방 자신입니다. 상대방 자신이. 자, 그러면 성립범위 복대리 밑줄 것이고 복대리도 대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표현 대리가 인정 체크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뭐요? 고민하지 마세요. 복대리도 표현대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표현대리가 뭐요? 성립할 수 있다면 답입니다. 성립할 수 없다면 뭐요? 무조건 틀려요. 복대리도 모든 종의 표현대리가 된다. 그러나 당연하다, 그죠? 소송행위 등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죠, 그죠? 소송행위 등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개별 표현대리 요건을 갑니다. 자, 개별 표현대리 요건을 가기 전에 공통점 다시 한번요. 일단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행위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되고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시 되고
이때 상대방은 누구만을? 대리행에 직접 상대방만을 말한다 거죠. 그 상대방의 악의가 실은 본인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지만 판례하면 뭐요? 126조 표현대리의 선임무가 실은 누가요? 상대방 자신. 이렇게 반복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25조로 갑니다. 개별 표현대리 요건은 당연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압도적으로 출제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강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3자에 대해서 제3자 밑줄 것이고, 표현대리 모두 다 제3자로 누구라고 그러세요? 여자라고 그러죠, 그죠? 제3자. 제3자에서 타인에게, 이때 타인은 무권대리인을 말합니다. 무권대리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임을 표시한 자, 이건 본인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어느 날 토지 주인인 본인이 뭐요? 제3자인 나를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요? 내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권대리인 갑에게 뭐요? 나를 대신해서 대리권을 줬다고 뭐요? 본인이 제3자인 나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대리권을 준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뭐요? 본인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을 A의 대리로 나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성립하는 표현들과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행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서 책임이 있다. 그죠?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상대방이 뭐요? 선이고 무과실이야만 표현대로 성립한다. 그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식은 표현대로는 성립할 수 없다. 자, 의는 넘어갑니다. 첫 번째,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은 본인이 뭐요? 대리행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뭐요?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뭐요? 표시해야 된다. 그죠? 자, 계속 체크하지 마세요. 이때 대리권 수의 표시는 뭐요? 수권행위가 아니라 뭐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아니라 간염의 통제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밑줄 긋죠. 이때 제3자는 누구를 지정합니까? 이자만을 그죠. 대리행의 직접 상대방만을. 그때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대리권 수의 표시의 방법, 의사표시니까 방법에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어요. 명시, 묵시죠. 그 다음 뭐요? 상대방도 거린과 같이 뭐요? 특정한 을에게만 이와 같은 사실을 표시할 수도 있고, 백지, 임장,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뭐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표시의 방법, 계속 반복이죠. 예. 제한이 없다. 무방식이다. 그죠? 딱 방식 제한이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법인 설립 행위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명시, 묵시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죠? 대리 권한을 줬다. 이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죠. 통념상 대리권을 뭐요? 줬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 승인 등이 뭐요? 실질적으로는 125조 문제가 됩니다. 즉 묵시적 뭐요? 이 같은 대리권 수요 표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입니다. 이자가 가장이에요. 가장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자가 전무이사 또는 뭐요? 부사장 등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임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죠. 그죠? 직함 자체에서 대리권의 존재가 추측되죠. 그죠? 근데 이자가 실질적으로 뭐요? 이와 같은 전무이사 부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대외적으로 거래 행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직급이 낮으니까 뭐요? 상대방 거래처와 이신이 안 써요. 그래서 회사가 이자가 뭐요? 이와 같은 명함을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는 전무이사 부사장의 명함을 마구마구 뿌리고 다녀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요? 전무이사 부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명칭 사용을 누가요? 회사가 허락했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이자를 뭐요? 명함 그대로 부사장 전무로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실질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으죠. 근데 표시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대리인, 대리권이란 그와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죠.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직함 등의 사용 성인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될 수 있다 그죠. 예, 묵시적 대리권 수요 표시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 똑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의대여 문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김치라든지 음식 등을 유명 탤런트 이름으로 홈쇼핑에서 팔고 있죠. 예를 들게 되면 김수미 김치란 타이틀을 팔고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뭐요? 그 김치 사업자가 김수미라는 그분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가? 안 하죠. 다만 그 사업체에서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 홈쇼핑을 통해서 그 김치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나는 최종적인 법적인 주체를 누구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업 주체로 오인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자기 이름을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125조 표현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타인에게 나의 이름을 빌려줘서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럼 그 사업에 따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죠. 그럼 내가 함부로 나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된답니까? 안 된답니다. 이게 125조 문제예요. 자, 보세요. 타인에게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 석자를 넣어보죠. 책임으로죠. 자기 이름으로 대행업에서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해서 자기가 책임질 지에 있으면 표시한 거죠. 그죠? 표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신한 사람의 한 법률에 있으면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죠. 125조 표현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문구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판례. 자, 보세요. 한번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 내가 호텔 헬스 회원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호텔 헬스장이 사업 주체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은 문제가 안 되죠. 사업 주체가 달라요. 근데 호텔 헬스는 엄청나게 회원권이 비싸죠, 그죠? 자, 근데 호텔 측에서 어떤 헬스장에다가 호텔 헬스라는 명칭 사용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호텔 등의 시설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 체결에서 자신이 판매점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최종적인 헬스장은 누가 책임 주체다? 호텔이 책임 주체죠.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죠? 호텔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안 지려면 명칭 사용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자기 부동산 처분하는 모든 서류를 이자에게 줬어요. 그럼 묵시적으로 해석할 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이와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타인에게 위임장을 포함하여 본인이 각종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 경우는 묵시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그죠? 상대방이 믿었다면 잘못이 없죠. 네, 잘못이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가 있어야 된다. 여기다 체크할게요. 즉, 본인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 내가 대출 계약을 맺을 시간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자가 나를 대신해서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자에게 맡겼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대출을 받았다면은 금방 봤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가 됩니다. 근데 대출을 받지 않고 아예 매도해버렸다. 그죠? 그래서 표시된 범위를 넘어서 해결했다. 그때는 조금 이따 확인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25조 표현대리가 다시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표현대리 세 가지 공통적 요건. 상대방은 선의무가시 그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 적용 범위 체크할게요. 표현대리 중 125조 표현대리 임의대리에만
임의대리. 자, 말이 되는지 보세요. 본인이 내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자에게 나를 대리할 대리권을 줬다.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토지를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갑에게 뭐요?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합니까? 법에서 선임해요? 법에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인 상대히 받을 수 없다. 요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아니니까 출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 앞에서 했죠, 그죠? 복대리도 다 가능하죠, 그죠? 복대리는 안 된다면 무조건 틀려. 소송행위 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대리 중 개별 표현대리 요건을 묻는다면요? 여기서 출제가 될게요. 자, 여기 볼게요. A가 갑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 행위는 뭐요? A를 대리해서 그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매도해버렸어요. 매도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무권 대리 맞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와 같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뭐요?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그죠? 그때 성립하는 표현대리를 뭐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합니다. 자, 볼게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기다 체크하시고, 정당한 이유는 뭐요?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즉 표현대리는 모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야 함으로, 그죠? 이때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그때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대리를 권한 넘는 표현대리를 합니다. 자, 의 파트요. 이미 설명했죠. 자, 요건 갑니다. 일단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요? 일단은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반드시 사전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일정한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면 권한을 넘은 여하튼 표현대리는 우선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일정한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대리권만 있으면 좋까지 기본 대리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어떠한 대리권이 됐든 뭐요? 대리권만 있으면 좋합니다. 그 대리권이 어떠한 대리권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판례 이해를 할게요. 내가 편의점에 알바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사장이 나에게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떼어서 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나의 이 같은 행위는 사장에게 나를 대리할 대리권을 준 것 아니다? 아니죠, 그죠? 신분 확인용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만의 경우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판례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대리행위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대리행위는 어디에 허용됩니까? 매매 등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 그죠? 사실행위를 할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죠, 그죠? 자, 어서 보세요. 정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여기까지 딱 체크하시면 되죠. 이거는 대리행위 아니죠. 대리행위는 뭐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게 법률행위죠, 그죠? 계약 체결이 대리행위요. 고객이 뭐야? 고객과 상담을 해줍니다. 그거 자체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 고객을 끌어오면 정권에서 직원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자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요. 이와 같은 행위까지, 즉 사실행위를 할 권한만 있다, 그죠? 이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뭐요? 권한을 놓는 표현들은 있을 수 없죠. 대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리권이 있었지만 뭐야? 실제 행위는 권한을 넘는,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체크하시고 다음부터 제일 많이 출제되고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뭐요? 권한을 넘는
그날 넘은 대리행위가 동종유사일 필요 없다, 그죠? 어떠한 대리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그날 넘는 대리행위만 있으면은 그날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가 있다. 즉,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그날 넘은 행위가 동종유사일 필요는 없답니다. 없다. 자, 그래서 쭉 갑니다. 보충 파트 보세요. 일정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사실행위 제목 밑줄 것이고,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독립적인 하나 판례를 보세요. 정권회사로부터 고객의 유치, 상담 등을 할 권한을 부여받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대리권이 아니죠, 그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없는 표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일정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리행위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 사실행위를 할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죠, 그죠? 사실행위 체크하시고, 그래서 뭐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넘은 초과행위는 뭐요?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없는 표현들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본문에서 하나 봤어요. 금방. 125조 표현대리가 다시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다시 그 범위를 넘었다. 그때는 뭐요? 그건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요? 복대리도 무조건 뭐요? 다 성립할 수 있다, 그죠? 복대리는 무조건 뭐요? 어떠한 표현대리가 됐든 성립할 수 있다만 답입니다.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굳이 설명을 한다면 뭐요? 대리인이 뭐요? 의뢰에게 본인을 대리할 뭐요? 대리권도 주지 아니했음에 불구하고 뭐요? 상대방에게 복대리로 선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뭐요? 금방 봤던 125조 표현대가 성립할 수가 있고, 일정한 권한을 복대리에게 수여했죠. 근데 이자가 뭐요? 실제 상대방과는 수여받은 범위를 넘었다, 그죠? 왜 그건 없는 표현대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복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요? 대리권 소멸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다, 그죠? 그럼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뭐요? 복대리도 모든 종류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결론. 두 줄이 됐던 뭐요? 세 줄이 됐던 복대리인에 대해서 뭐요? 뭘 묻고 있어요? 결론.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묻는다면 뭐요? 결론. 어떻게 봐야 돼요? 성립할 수 있다만 답이지, 없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 다음. 부부 간에는 서로서로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근데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그러면 표현대가 될 수가 있다. 자, 5번은 2번에 잘 안 돼요. 이렇게 표시하시고,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표시만 하시고, 심화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권한 없는 표현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가 뭐야? 일정한 대리권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대리행위는 법률 행위에만 한해서 허용되죠. 그러니까 사실행위를 할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다, 그죠? 그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넘어서 행위를 했더라도 표현대는 권한 없는 표현대는 성립할 수 없답니다. 없다. 그 다음 125조,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다시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권한을 넘은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복대리는 모든 종류의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요. 상대방인 제3자는 뭐요?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계속이요. 제3자는 모두 누구만요? 대리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는 뭐요? 표현된 세 가지 모두 다 선의 무과실이죠, 그죠? 예, 정당한 이유는 글자만 다를 뿐 선의 무과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을게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권한을 넘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뭐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죠.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언제를 기준으로. 당연히 뭐요? 항상. 행위 당시죠, 그죠?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뭐요? 마지막 줄. 행위 이후의 사정은 뭐요?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그죠? 예, 어떻게 속이든. 예전에는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속했습니다. 표현들의 파트에서. 근데 이제는 여기 아니죠. 그죠? 우리 앞서 봤던 대량의 자체는 있을 거, 대량의 자체는 유효할 거, 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근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근한을 넘는 대리행위에 대해서 뭐요? 근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즉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한다. 이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그래서 그 이외의 사정은 절대로 기초가 될 수 없다. 말도 안 돼요. 그죠? 매매계약을 요때 체결했어요. 그 당시에 대리인하고 믿었다. 그죠? 근데 나중에 2달 후에 대리인으로 믿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말이 안 됩니다. 행위 당시의 사정만. 그 다음에 또 중요 표시요. 표현 대리는 다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누가 입증하는 경우치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본인 입장의 경우치이죠. 근데 여기서 판례가 학술과 반대된다. 그죠? 그래서 근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만은 선의무 과실,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누가요? 상대방 자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민법 총칙에서 입증 책임이 상대방이 부담하는 건 2가지밖에 없었죠. 그죠? 예. 차고에서 중과실과 그죠? 근한을 넘은 표현돼서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는 상대방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당연히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표현대리를 마무리 짓고 무효 취소로 갑니다.